네, 하루는 울고 하루는 웃고 계속해서 이런 반복되는 시속 게임이 진행이 됩니다. 간밤에 또 분위기 괜찮았거든요. 네, 어떤 재료들 중요하게 작용을 했는지 저희 최현재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 가지 또 시장에 좀 환기시킬 만한 재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악재가 더 생성되진 않았고 호재들도 좀 많이 보였던 것 같은데요. 어떤 뉴스도 있었을까요? 미국 증시 고용지표 호조의 상승으로 마감됐는데요. 다우 1% 상승, 나스닥 2% 상승, S&P 500 1.4% 상승,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5.1% 급등했습니다. 애플이 2.2% 상승했는데요. 코엔 측에서는 상반기에 아이폰 생산량이 강력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도체주 어제 급등을 했습니다. AMD가 5.8% 상승, 인텔도 7% 상승했고요. 반도체 장비주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테러다인, KLA 덴코가 모두 4에서 5%대 상승했고, 마블 테크놀로지가 7% 상승, 글로벌 파운드리가 8.8% 상승, 그 다음에 전기차 주식인 리비안이 6%대 상승 기록했고, 그 다음에 전기차 충전 관련 주식이 EV고가 9%대 급등, MP 머티리얼즈가 13%대 급등했습니다. 엔비디아가 10% 가까이 급등했는데요. CNBC의 매드머니 진행자인 짐 크레이머는 지금 장기 성장을 고려했을 때는 지금 주가 하락에서는 지금 매수 기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고밸류에이션 종목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좀 상승하기 힘든데 지금 결국에는 장기 성장성을 고려했을 때는 지금 매수 기회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주변기기 업체인 로지텍이 7.6% 상승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투자 의견을 상향했습니다. 지금 게임 시장에서 주변기기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목표 주가 107달러를 제시를 했는데 현재 주가보다 약 50% 가까이 높게 제시했습니다. 우버가 5% 상승했는데요. 뉴욕 택시 예약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소식에 강세를 나타냈고요. 그다음에 루멘텀 홀딩스가 5% 상승했는데 로젠블렛 측에서는 목표가를 상향했습니다. 광학 부품의 강력한 수요를 누릴 전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8만 7천 건으로 집계를 됐는데요. 5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시장 예상치 21만 건보다 크게 하회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카고 연은 총재는 25bp 인상이 지금 편하지만은 50bp 금리 인상도 자기는 열려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올해 7회 금리 인상에 동의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올해 많은 금리 인상을 예상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밸런스 층에서는 강세장은 경고할 전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약세장의 근거는 불충분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리 인상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지만은 미국 기업들은 향후 수년간의 실적 성장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적 성장이 견고하다면은 약세장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바클레이스 증권에서는 S&P 500의 연말 목표치를 4,800에서 4,500으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소비 감소가 결국에는 주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CT 측에서는 미국 경제 성장률을 성장률을 3.6%에서 3.3%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상반기에는 경제 성장을 이어가겠지만은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서 하반기에 소비 둔화가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올해 금리 인상은 총 자기네들은 결국에는 2포인트를 예상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가장 저희가 체크해보는 게 뭐 뉴욕 증시의 상승과 하락을 또 체크를 하면서 유가 올랐나? 간밤에 이제 이런 부분을 가장 먼저 점검을 하실 것 같은데 지금 EU 측에서는 러시아산 원유 우리가 그냥 수입 안 할 수도 있다라는 방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게 또 현실화 가능성이 조금 낮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지금 바이든이 유럽으로 넘어가면서 계속해서 제재권이 추가되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의 반응은 조금 무뎌졌다라는 감이 좀 있네요, 전문가님. 그러니까 뭐 네. 제재권보다는 어제는 이제 당장 이제 유럽 측에서 금수 조치 안 한 것이 유가 하락 영향을 미치면서 하면서. 시장에 좋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원유 가스 구매 차단은 일단은 최악의 상황 피할 것 같아가지고 원자재 가격이 그나마 조금은 안정이 되면서 시장도 조금 차분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표가 또 잘 나온 부분도 많이 도움이 됐다고 보셨어요? 뭐가 잘 나와요? 고용 지표. 아, 예. 네. 그냥 뭐 엄청나게 잘 나왔죠. 거의 52년 만에 최저치니까. 네. 고용시장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연준에서도 지금 고용시장 같은 경우에는 별로 걱정 안 할 것이고, 인플레 때문에 그런 인플레를 거죠? 염려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용시장은 완벽하게 잡힌 것이고 이제 인플레라는 건 임금 상승과도 또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용시장 입장에서는 요거는 같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긴 하죠. 그렇죠. 일자리는 많은데 사람이 없고. 네, 지금 임금 상승이 뭐 좀 일어나고 있는데 결국 그것보다는 뭐 지금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인플레이션 수치가 지금 너무 높아가지고 연준도 결국에는 뭐 빨리 이제 물가 잡으려고 지금 계속 이제 빅스텝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올해 상당 부분 금리 인상을 뭐 할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75bp까지도 언급이 되는 상황 속에서 인플레를 효과적으로 빠르게 그리고 부작용이 덜 있게 잡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 계속해서 고안을 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도 어느 정도 이 부분을 지수대에 좀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뭐 인플레에 대해서 더 노이로제성의 반응은 안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뉴욕 증시를 보면서 눈에 띄었던 게 아주 주도주가민가 이제 반도체가 튀어 올랐거든요.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급등에 가는 의미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세요?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상승은 엔비디아하고 인텔이 이끈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인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엔비디아가 새롭게 이제 뭐 파운드리의 수주 가능성도 있어가지고 급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반도체 지수 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뭐 한 3% 후반대 상승세를 기록했기 때문에 저는 뭐 오늘 우리나라 시장도 그동안에 반도체 주식들이 상대적으로 좀 약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오늘 시장도 뭐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내 주식의 간판인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달갑지가 않은 뉴스여가지고 미국만의 반도체 지수의 호황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전문가님 어떨까요?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지금 당장 엔비디아가 인텔 측의 뭐 수주를 급격하게 지금 뭐 할 것으로는 보고 있지 않아요. 인텔이 그럴 정도의 능력이 바로 지금 됩니까? 신규 공장,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는데 그거 짓고 난 다음에 기술력을 입증을 해야지 엔비디아가 수주를 할 것으로 뭐 지금 신규 수주를 할 것으로 보고 있고 삼성전자처럼 당장 뭐 염려할 것은 아니다.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 때문에 크게 삼성전자에 대한 투심이 훼손될 것 같지는 않다고 보세요? 네, 맞습니다. 예. 가능성 정도만 타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래도 일단 엔비디아와 인텔 필두로 해서 반도체 주식들이 상당히 강하게 올라왔고 국내에서도 이게 뭐 전달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님 봐주셨고 그리고 포트의 메인 축을 반도체로 만들어 놓은 게 맞으시죠, 전문가님? IT주 중에서는 반도체주를 그동안에 좀 강력하게 좀 밀었는데 못 가다 보니까 저도 조금 좀 너무 못 간다. 답답하시죠? 수급 때문에. 오늘 시장은 좀 괜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쪽에서도 워낙에 많은 분야가 있습니다만 못 갔던 주식들이 많기 때문에 저가 매수 유입될 수 있을지 유심히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간밤에 또 눈에 띄었던 종목들이 많았던데요? 뉴욕 증시에서? 어떤 종목 말씀하시는지? 뭐 말씀해 주신 뭐 우버 같은 것도 굉장히 특징적으로 올라왔고 그동안에 강했던 뭐 에너지주나 이런 것들이 좀 계속 뭐 시속 게임이 되면서 조정을 받고 전반적으로는 역시나 성장주가 강했죠. 프리미엄 있는 주식들. 뭐 성장주는 그동안에 워낙 좀 낙폭이 과다했기 때문에 뭐 다시 이제 되돌려 놓는 과정으로 보고 있고. 아까도 이제 뭐 얘기했는데 고밸류에이션 종목이 성장주다 보니까 그동안에 조금 이제 못 갔는데 성장주 당분간은 조금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전체적인 미국 시장 상승하면서 성장주가 이번에는 제일 많이 오를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네, 국내 증시에서도 마찬가지 패턴으로 보시는 거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동안에 뭐 성장주 많이 눌려 있었는데 뭐 괜찮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포트가 좀 리밸런싱이 필요할까요? 좀 가지고 계신 분들 비중 조절이라던가 이런 것들 좀 필요한 과정이겠습니까, 현재? 뭐 계속적으로 IT주 말씀드렸고, 근데 리오프닝은 자꾸 이제 언론에 저는 이제 항상 보는 게 언론에 노출이 많이 되면 결국엔 수익률도 떨어진다라는 제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뭐 어느 정도는 같이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고 뭐 경기 민감주들도 저는 괜찮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경기 민감주 안에서는 뭐 기술주 반도체가 포함이 될 것 같고 전문가님께서 얘기해 주신 화학주 정도 플러스도 있습니까? 그동안에 좀 못 갔는데 어제도 못 갔죠. 어제도 못 갔는데 기존에 NCC 관련주들도 못 갔고 뭐 금호석유도 계속적으로 좀 못 갔고 그랬는데 뭐 조금씩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큰 폭의 뭐 시장 수익률 넘어서는 상승은 저는 아닐 것으로는 보고 있고요. 경기 민감주 범위 그럼 더 넓혀주시는 건 아니시고 반도체, 화학 이 정도? 요즘 이제 조선주 조금 조정받고 있는데 저는 조선주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계속적으로 저는 좋게 보는 거는 현대미포조선. 오히려 지금 급등하지 않아가지고 좀
눌려 있어가지고 저는 좀 괜찮다고도 보고 있고 뭐 시장 네. 투자자들이 좀 접근하기에도 부담스럽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 차트 나오는데요. 네. 지금 84,000원 부근에서 지금 못 뚫고 가고 있거든요. 저거 결국에는 저 돌파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또 ICBM 관련된 뉴스가 나와가지고 북한에서 이것도 안보리 제재도 소집할 것 같고 이렇습니다. 이 부분도 오늘 또 디스카운트가 될 거라고 보세요? 뭐 속보로 나왔는데 네. 뭐 별로 영향 미치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만약에 영향을 미쳐서 빠지면은 네. 매수 찬스가 되겠죠. 근데 이게 외국인들이 달가워할 만한 뉴스는 아닌 거죠? 그런데 지금 시장 외국인이 주도하는 시장이 아니잖아요. 아니라서? 예, 기관화 장세이기 때문에 네. 예, 그렇게 보셔야죠. 알겠습니다. 영향력 좀 최소화됐으면 좋겠네요. 네, 네. 여기까지 점검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유가 하락과 고용지표 호재를 반기면서 뉴욕 증시가 다시 한번 힘을 받았습니다. 그 안에서 시장을 정말 강하게 리딩했던 주식들이 반도체 주식이라는 점, 그게 이제 우리 시장과 오늘 커플링화 될지를 중요하게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와 인텔이 강했던 게 삼성전자에는 악재가 될까 크게 그렇게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경기 민감주 안에서도 좀 많이 눌려있던 종목들 좀 유심히 살펴보시면서 반도체하고 지금 화학 다음에 조선까지 플러스가 됐습니다. 현대미포조선도 차트 같이 보셨는데요. 이쪽에서도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방법들 함께 좀 넓게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현재 전문가와 함께 모닝타임즈였습니다.